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오사카에 있는 큰 민족박물관의 아사쿠라 토시오라고 합니다. 아까 사회자가 소개 좀 해주셨는데 저는 1979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용세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한국말을 좀 배웠습니다. 그때 배웠던 말이 그대로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서투른 한국말로 오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음식 문화를 통해서 본 한일 비교라는 제목입니다. 왜 음식에 관한 이야기 좀 할까 하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느꼈던 것이 예를 들면 아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말을 좀 올렸습니다만은 사실 아주 지나게 되면은 밥 먹었어요? 그렇게 인사하죠. 그리고 또 저희가 한국에 오면은 꼭 식사를 같이 해야만이 이제 만났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칩니다. 그냥 찾아가가지고 인사말 한마디 좀 해가지고 헤어지면은 너무 섭섭하다고요. 식사 같이 좀 해야 이제 겨우 좀 만났다라는 그런 좀 인정을 해칩니다. 더구나 한국말에 제가 또 6개월 동안 배운 동안에 많이 좀 느꼈던 것인데 한국인들이 먹다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은 설날 때 떡을 드시는데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일본말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여름철에 호신탕을 드시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럼 토이를 먹기 때문입니다. 토이도 먹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끔가다 욕도 먹고 그리고 또 마음도 먹습니다. 결심을 하는 것은 마음을 먹다고요. 그런 말이 일본말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게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닐까라는 것을 제가 한국말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근데 또 특히나 제가 아까 사회자가 말씀 좀 해주셨는데 문화인류학, 민족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족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세계의 제 민족의 문화, 사회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의 기본이 무엇이냐면은 필드와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희 일입니다. 근데 특히나 한국에 와서는 필드와크를 한다는 것은 일단 밥을 같이 먹어야 이제 그쪽에서도 인정을 해주시고 또 말씀도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것이야말로 저희 문화인류학자의 일이라고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1979년에 아까 한국말을 좀 배웠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1980년에 10월 달에 전남대학교에 와가지고 그 뒤에 1년 5개월 동안 전남대학교에서 일어를 가르치면서 신안 목포에서 앞바다에 도초도 아까 저 비금하이 그쪽에서 또 번역을 하셨는데 가까이 도초도에 들어갔습니다. 그 도초도에 들어가가지고 왜 연구를 했냐면은 사실 저는 일본의 가족 제도를 연구 좀 해봤습니다만은 제주도와 일본의 소남 지방의 가족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부모님이랑 또 자식들이 같은 집도에다가 따로따로 사는 안채밭채라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제주도의 가족 제도인데 일본에서도 오도요도라든지 또 대마도라든지 그쪽 섬 집안들이 그런 식으로 좀 가족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이미 또 다른 분이 좀 연구하셨기 때문에 제주도와 육지 사이에 있는 다도해 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조사하기를 위해서 도초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도초도에 들어가지고 가장 신세치고 또 배를 끼쳤던 것이 우리 제시 지방에 들어갔는데 특히 1979년도에 80년대부터 거기 쭉 좀 조사를 하면서도
제가 1991년도에 결혼했고 굉장히 늦게 결혼했어요. 40 넘어서 결혼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그 도초도에 갔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여기에 좀 나오는데요. 그때 그 도초도 그 신교리에서 그 제시가 계시는데 거기 제각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고 또 그때 우리 집사람은 사실 좀 김치를 못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께서 일부러 목포까지 나가셔가지고 다광을 사오셨습니다. 그게 그 밥상입니다. 근데 그 밥상 그런 걸로 원래 신뢰가 되는데 사진 찍는 모습이 이게 저희 1991년도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머리가 있었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느꼈던 것이 그 밥상 그것이 바로 아주 상징적인 것인데 저희 박물관에서 2000몇 년도에 그 개강 30주년 기념을 해서 저희 박물관에 한 60명가량 그 세계 각지의 문화인학적인 연구를 하는 교수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씩 그 유물을 좀 골라가지고 전시를 하는 그런 특별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반도 연구자로서 낸 것이 밥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류학자들이 비료학 가면은 밥을 먹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런데 그 밥상 위에 나온 음식들 보면은 그의 사회적인 배경이라든지 또 문화적인 배경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 제가 상징적으로 이야기 좀 하려고 했던 것이 밥상의 다리입니다. 한국의 밥상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직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곡선으로 이렇게 그 왕복적으로 됩니다. 구부러진 그런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밥상이 이렇게 나올 만큼 많은 것을 푸짐한 음식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 사람들의 정이죠. 한국 사람들의 그 정이라는 것이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 정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한 30년 동안 한국에 와서 조사를 좀 계속해서 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이라는 것은 또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1979년도에 왔었습니다만 그때 바로 노래가 유행했던 노래가 제3한강교였고요. 그 다음 또 11월 달에 또 그때 그 사람 그 심수봉 노래죠. 그걸 많이 저도 배웠습니다. 그 심수봉 노래 그때 그 사람에 나온 가사에 사람보다 또 슬픈 게 뭐냐고 그야말로 정이라고 그 가사가 나오더니 그것이야말로 한국 사람들의 뭔가 좀 심정이라고 할까 그렇게 느꼈고요. 또 그리고 아까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한국의 한류 드라마 특히나 역사 드라마를 NHK에서 방송하는 것을 거의 다 제가 감수를 맡고 있습니다. 내장금 비롯하여 그 이산 그리고 또 대왕사신기 그리고 지금 마위를 좀 감수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또 곤주의 남자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곤주의 남자에 그 나온 말에 이런 게 있어요. 정이란 대체 무엇이냐? 세상 향해 묻습니다. 나는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여금 아무런 망설임 없이 삶과 죽음을 서로 허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이라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그 드라마에도 나오듯이 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좀 알았었습니다. 근데 그 정이란 말을 또 연구해보니까 또 재미난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1970년에 그 연세대학교 그 윤태림 교수님이라고 심리학의 교수님이 쓴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위식구조상으로 본 한국인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의 몫이 무엇이냐 그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온 말에 한국 사람의 몫이 무엇이냐면은 4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이고 또 하나는 분류이고 또 하나는 위리이고 또 하나는 해학입니다. 그러니까
정, 분류, 위리, 회하기 그 네 가지가 한국 사람들의 못이라고요. 그렇게 윤태일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책이 1970년에 나왔었는데 1971년도 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 계셨던 베흐 하rum이라는 문화인학자가 재팬, 일본이라는 그런 책을 냈었습니다. 거기에 또 나온 말이 어떤 것이냐면 일본 사람들의 그 노마티브 바리우라고 하는데 그 정신적인 그런 규범이 무엇이냐, 그것이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 하나는 그러니까 은혜의 은차이고, 또 하나는 정이고, 또 하나는 위리입니다. 그래서 윤태림 교수님하고 또 베흐 하루미 교수 쓴 책 두 가지 비교를 하면은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똑같이 정하고 위리가 있다는 거, 그걸 지적이 나온 것이죠. 그게 아마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일본 사람이나 또 한국 분들이 똑같이 보이는 거죠. 정이나 위리가 있다는 동양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같은 한자 말이라도 제가 여기 한 30년 아니 또 처음 와가지고 느꼈던 것인데, 한국 사람들의 정하고 또 일본 사람의 정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바로 한자는 같은데 약간 뜻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좀 알아보니까 김양기 선생이라고 한일 비교 문화를 하시는 분이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것은 정 깊임, 그러니까 깊은 정, 그런 걸 많이 좋아하고 아끼시고, 일본 사람들은 아주 세심한 정을 좋아한다, 그렇게 지적되었습니다. 근데 정이 깊다는 말이 한국말에는 있는데 더욱더 한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정이 많다는 말이죠. 정이 많다. 정이 많은 것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다정하다, 그렇게 되죠. 다정한 사람, 그게 한국말로는 아주 좋은 뜻이죠. 당신은 아주 다정한 사람이라고. 근데 혹시 일본에 오셔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당신은 다정한 사람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마 일본 사람은 좀 약간 화가 나지는 않은데 그것이 아니다고 부정할 겁니다. 왜 그러냐? 일본말에 다정한 사람은 뜻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물론 정이 많은 사람인데 또 하나가 바람둥이 됩니다. 정이 너무 많아서 지나치게 많으면은 바람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일본말의 고유한 그 뜻이거든요. 아마 중국말에 다정하다는 것은 또 한국말하고 똑같은데 일본말에 또 그러거든요. 위리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위리라는 말이, 예를 들면 그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을 뭐 원래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초콜릿을 선물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나 회사의 상사한테 뭐 초콜릿을 주는 것을 위리 초코라고 그렇게 일본에서 말하거든요.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뭔가 위리가 있다고 해서 선물을 주는 것이 위리 초코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한국말로는 이해가 못하는 말일 겁니다. 위리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위리란, 정리란 같은 한자말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일본말하고 한국말에 그런 문화적인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식사도 그렇습니다. 한국 분들이, 제가 또 특히나 도처 같은 데 들어가서 그 할머니한테서 아침부터 밥을 많이 주십니다. 아주 푸짐하게 이렇게 고봉하는 그런 밥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밥을 상대방한테 드릴 때는 조금만 드리고 그 다음 또 혹시 또 드시면은 또 준다고, 그렇게 그 한 번에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몇 번 나눠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밥을 제공하는 법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 사람의 정하고 일본 사람의 정의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단 나무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나무를 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뭐랄까 어렸을 때부터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은 남한테 폐해를 끼치지 말라. 그걸로 유치원 때부터 우리가 배웁니다. 그건 사회가 완전히 일본 사회가 가족 있고 그다음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남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집 아니면 집뿐만 아니라 고조 8촌이라고 해서 8촌까지 다 집안이 되고 또 지방이 또 문중이 되고 또 농촌 농성이 되고 농촌 농촌이 되고 전부 다 의리가 됩니다. 한국 사회가 의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의리가 되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경우도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주 상대적인 경우를 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을 남한테 소개할 때는 아버님이란 말을 안 씁니다. 저희 아버지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절대적으로 아버님이라면 남이 있어도 아버님이라고 그렇게 존댓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일본과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이란 말은 또 재미난 것인데 한국 문화의 상징적인 말이 한입니다. 이호령 그전에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이호령 선생님께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것이야말로 제목이 한국 문화는 한의 문화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한이란 말이 일본 말로는 원한이라고 하는데 원자를 많이 씁니다. 근데 한국의 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호령 선생님께서 자기 자신 내부에 준정해 쌓인 정이 동물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 속에 쌓였던 그런 정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은 푸른 것입니다. 한풀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원망하다의 원자는 한풀이 같이 그렇게 부는 것이 아니고 없애지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때 뭔가 원을 뭔가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차이로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거하고 일본 사람의 정이라는 것은 같은 한자 말이라도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같은 한자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를 비교를 하면은 비슷비슷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다. 그런 문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한자로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이비가 됩니다. 사이비란 말도 물론 그것도 일본에서도 그런데 별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이비라면 원래 전통적인 것이 있고 근데 사이비가 있고 그러니까 사이비라는 것은 원래 나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근데 참 재미난 것이 일본에서는 또 사이비의 이자를 에다가 진짜 그걸 해가지고는 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만해라고 합니다. 만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그걸 힘내는 것입니다. 힘내다. 그러니까 남 펌프하는 것이 아니고 만해한다는 것은 남을 좀 힘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좀 좋지 않은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도 제가 문화인류학자로서 생각하는 것이 비슷비슷하니까 또 사실 완전히 다른 것과 달리 뭔가 더 차이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 문화에 있어서 완전히 밥도 우리가 밥을 먹고 또 국을 먹고 또 김치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도 같이 밥을 먹고 국을 먹고 김치를 먹습니다. 근데 먹는 법이 좀 다르죠. 같은 것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젓가락만 먹고 또 한국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먹습니다. 그런 차이가 왜 나타났냐? 그런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빵과
거기 그런 먹는 사회와 문화를 비교를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밥과 그거를 또 김치를 같은 것을 먹으면서도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났냐? 그런 비슷비슷하니까 그런 비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거 하니까 또 제가 알게 된 것이 일본도 고대에서는 특히 귀족들이 숟가락을 쏟답니다. 그러니까 어디 그 유적에 가가지고 거기서 발굴 나온 것을 보면은 귀족이라든지 즉 높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에서는 숟가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에서는 아마 일본 사람들도 숟가락을 쏟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12세기 돼가지고 이제 숟가락 없이 젓가락으로만 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이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 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슷하니까 차이가 잘 보인다는 것도 있고, 또 문제는 그거는 전문점인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비슷한 거하고 같은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같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가끔가다 보시는 게 일본 문화를 보아가지고 우리가 같다고 그렇게 보시는데 사실 같은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거는 그냥 사입이라고, 우리가 전통이고 저쪽은 사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의 뒤에 있는 문화적인 배경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걸로 생각할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음식을 많이 한국에서 먹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오늘 한마디만 이렇게 작은 시간이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면서 한일 간에 있어서의 서로가 오해 없도록 하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것은 똑같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일 문화를 볼 때 비슷비슷하면서도 무슨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왜 그 뒤에 문화적인 배경이 있느냐,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